화창한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제 소들이 방목지에서 돌아오고 있고 저희는 비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산불이 저희 겨울 목장 근처까지 오긴 했으나 다행히도 피해는 없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서울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온라인상에서 시장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멕시코에서 회의가 열린 후로 제가 비행기를 탄 적이 없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 직후 2월에 제가 한국으로 가려 했는데 그 뒤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오늘 다룰 주제가 많습니다. 거시경제 현황부터 간략히 말씀드린 후 이어서 소고기 시장에 관한 상세 현황과 돼지고기 시장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4.4%로 역성장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5.7%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유일하게 올해 GDP 성장률이 플러스였고 2021년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았고 중국의 경우 코로나가 먼저 발생하고 봉쇄 조치를 먼저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GDP가 1% 감소에 그치고 2021년에는 3.2%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올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GDP가 5.6% 감소했지만 내년에 2.7%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아시아 시장이 미국, 미주, 유럽보다 적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EU, 중국 그리고 미국 이외 국가의 고소득 가구 수를 살펴보면 일본과 한국이 고소득 인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2024년까지 소득이 2만 5천 달러 이상인 가구 수가 11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네시아는 200만 가구, 미국은 240만 가구, EU는 200만이 채 안 되는 가구 규모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고소득 가구 수가 3,800만 가구 증가하고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 중요한 동인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온라인으로의 전환과 편의성 추구 트렌드가 더욱 가속화되었지만 반대로 외식업계는 완전히 후퇴하게 됐습니다. 2020년 식료품 리테일 매출은 3%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외식 매출은 23% 감소하고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률은 31%, 전자상거래는 51%, 간편식은 10%를 기록했습니다. 배달 시장 및 전자상거래는 2024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글로벌 트렌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외식 산업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7% 감소하고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리테일 매출은 올해 12% 하락하고 2024년까지 2019년 수준 아래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감소폭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에 의해 상쇄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올해 21% 증가하고 2024년 예상 매출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외식업계의 금년도 매출 하락은 배달 서비스로 일부 상쇄됐고 소비자들의 편의성 추구와 집콕 생활로 배달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겁니다. 올해 FSR 매출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LSR 점유율이 높은 북미 지역에서도 전체 외식 매출이 2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외식 시장인데요. 매출이 20% 감소한 후 현재 회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협회 중국 사무소와 조금 전 통화를 했는데요. 중국 시장의 외식업 매출이 강세라고 하고 이에 따라 미국산 곡물 비육 소고기 수요도 강세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배달 비중이 높지만 매장 내 외식이 2024년까지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이미 전자상거래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올해 높은 성장을 기록한 후에도 2024년까지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1인당 전자상거래 지출액은 2019년 약 303달러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24년까지 2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공급 측면을 보겠습니다.
세계 육류 생산량은 올해 1.5% 감소하고 2021년에는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2018년 대비 여전히 1% 낮은 수준입니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ASF 발병 전인 2018년 대비 9.8% 하락했고요.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9% 증가한 4,150만 톤으로 회복해 2021년 세계 육류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생산량은 2018년에 5,400만 톤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세계 소고기 생산량은 북미와 남미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소폭 늘어나지만 전체 공급량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생산량은 2019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생산량은 2021년에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늘어난 생산량으로 인해 미국의 돼지고기 및 소고기 수출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생산량을 2015년과 비교하면 돼지고기는 13%, 소고기는 15% 증가했고 2019년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출량은 2015년보다 각각 23%와 24% 증가했습니다. 2021년 소고기와 돼지고기 생산량은 각각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생산량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현재 미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또 한 차례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소고기 생산량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미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 도축두수는 1% 증가했습니다. 돼지고기 생산량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작업장 가동을 조정한 4월과 5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4분기 생산량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할 수 있으며 도축두수는 10월 10일로 끝나는 주에 주당 270만 두로 최고 두수를 기록했고 그 후 소폭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작년 4분기 평균 도축두수는 주당 270만 두였습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일부 컷, 특히 본레스 컷, 트림육, 추가 가공 제품 등의 생산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과 본레스 목전지 목심간 스프레드는 예년 평균 대비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크닉의 경우 최근 스프레드가 좁아지긴 했으나 과거 스프레드는 대부분 컸습니다. 즉 본인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반면 본레스 제품은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는 본인과 본레스 가격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붉은 선은 본인과 본레스 간 스프레드이며 예년 평균보다 대체로 높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피크닉 추이도 유사합니다. 본인보다 본레스 가격이 높아 스프레드가 큽니다. 이는 제한된 인력과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이 작업장 근무를 두려워하고 과거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계절적으로 4분기에 가장 높은 도축과 생산량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컷아웃은 여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파운드당 1달러에 근접해 10월 말 평균 97센트를 기록해 작년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이는 피드로 인한 세계 공급량이 부족했던 2014년 이후 10월 가격으론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가격이 높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 내 리테일 수요 강세, 수출 수요 강세, 냉동육의 제한적인 공급량, 본레스 컷의 제한적인 생산으로 뼈 없는 제품 가격 상승, 그리고 적은 도축 두수로 인해 연말까지 생산량이 전년 대비 하락할 가능성 등의 이유입니다. 이 그래프에 제가 10월 29일에 1일 컷아웃 가격을 추가했습니다. 최고가였던 97센트에서 87센트로 하락했습니다. 1일로 가격 변동성이 조금 있겠지만 이미 고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벨리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 벨리 가격은 과거에 급등한 후 최근에 완만한 하락세입니다. 돼지고기 컷아웃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제한적인 냉동육 재고 때문입니다. 또 미국 리테일 업체와 해외 고객들이 겨울과 공휴일 연휴를 앞두고 구매량을 늘려왔습니다.
소고기의 경우 올해 들어 현재까지 생산량이 작년보다 1.2% 감소, 도축두수는 3.8% 감소했습니다. 생체중이 크게 늘어 도축두수 감소폭을 일부 상쇄했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5월의 생산량 감소 시기 이후 소고기 생산량도 증가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기준 비유구 두수는 총 1,170만 두였습니다. 사육두수는 2019년 10월 1일 대비 4%, 5년 평균보다 8.5% 높았고요. 이는 1996년 이후 10월 1일 기준 사육두수 중 최대 규모입니다. 거새우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730만 두로 전체 사육두수의 62%를 차지했습니다. 미경산우는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440만 두였고요. 9월 비육장 입식은 총 223만 두로 2019년보다 6%, 이전 5년 평균보다 10% 높았습니다. 미국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9월 비육장 입식 두수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소들이 목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돌아오면 송아지는 우선 이유를 거칩니다. 그런 후 목초지가 있을 경우 육성후 단계로 넘어가고 목초가 부족할 경우 바로 비육장으로 입식하게 되는데 올가을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120일 이상 그리고 150일 이상 비유구 공급이 10월 기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는 4월과 5월의 급격한 감소 이후 6월부터 생산량이 회복하면서 비유구의 도축이 진행됐음을 의미합니다. 소고기 커다웃 가격은 작년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외식 수요 위축과 미국산 소고기 생산량의 빠른 회복세, 그리고 냉동육 재고 확충 등을 반영한 겁니다. 공급의 정상화는 곧 가격 정상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소고기 수요 강세와 향후 수출 증가로 인해 2021년까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소고기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미국의 공휴일 연휴를 앞두고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소고기 시장 현황입니다. 2021년엔 미국산 소고기 수출 강세를 전망하는 이유는 호주산의 생산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호주 축산공사 10월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 소고기 생산량은 15% 감소했고 이에 따라 수출량도 17% 감소했습니다. 과거 2년간 가뭄으로 인한 도축두수 증가가 있은 후 생산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기상 지도에서 보듯이 기상 여건이 이제 매우 좋아지고 7월, 8월 강수량도 양호합니다. 호주의 여름인 11월에서 1월의 강우량 전망도 좋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환경으로 바뀜에 따라 암소를 포함한 생우를 출하하는 대신 지난 2년간의 도축으로 인해 작아진 사육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생산량과 수출 가능 물량이 제한될 것입니다. 호주의 비유구 두수도 축소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이후 집계 결과 사육 두수가 100만 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작년 대비 12%, 전분기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사육두수를 늘리고자 비육매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동시에 전체 사육두수가 많지 않아 곡물비육 프리미엄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비육장의 이익 마진이 감소했고 이는 단기적으로 호주의 곡물비육 생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 호주산 소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7월부터 수출이 크게 둔화돼 모든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량이 줄면서 9월에 31% 감소했습니다. 보시면 7월 이후 감소율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를 보이며 모든 시장에서 하락했고 특히 중국 하락폭이 컸습니다. 호주 생우 가격은 주요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고 작년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5%, 브라질 16%, 및 파라과이 4% 상승했으며
통합 평가 절하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출 수요 강세와 제한적인 생산량으로 인해 남미의 생후 가격이 유지됐습니다. 단 우루과이는 예외입니다. 작년에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하고 우루과이 생후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아 사육 기반 확충과 유구 산업 리밸런싱을 추진해 올해 생산량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생후 가격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락했지만 기타 남미 국가는 상승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호주 생후 가격이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생후 가격 측면에서 미국의 공급 우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해 1월과 8월 사이 주요 수출국의 소고기 및 부산물 수출량은 둔화됐는데요. 이는 수요 감소가 아니라 공급 쪽 이슈 때문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유리한 환율로 중국 시장을 비롯해 수출량을 지속적으로 늘렸습니다. 호주, 미국, 인도, 캐나다 및 우루과이산은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생산량이 줄어 수출 가능한 공급량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중국 홍콩에 대한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은 24% 증가한 177만 톤이었습니다. 중국 홍콩은 8월까지 세계 소고기 수출의 약 31%를 차지했으며 이는 작년의 24%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홍콩 시장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은 주로 브라질산과 아르헨티나산 그리고 표에서 보듯이 소규모 수출국의 공급 물량이었습니다. 인도 또한 중국 시장에 직접 수출하진 않지만 홍콩으로 공급한 물량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중국 홍콩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은 13% 감소한 396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내의 공급망 가동이 조정될 시기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미국과 캐나다로의 수출량에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수입을 늘린 소고기는 대부분 뉴질랜드, 멕시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및 EU산이고 이 물량으로 호주산의 수출 감소를 일부 상쇄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강세였지만 가격이 높아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현재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입 통계 자료를 보겠습니다. 9월까지 수입량이 37% 증가한 159만 톤에 달했으며 이 중 남미산이 71.5%, 호주와 뉴질랜드산이 22.5%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수입한 소고기 대부분은 목초 사육 소고기이며 곡물 비육의 비중은 4%에 그쳤고 대부분 호주, 미국 및 캐나다산이었습니다. 호주의 생산량 감소와 일부 주요 작업장의 대중 수출 중단에 따른 제한적인 공급 물량으로 인해 중국의 호주산 소고기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미산 소고기의 수입 가격은 2019년 말에 고점 기록 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중국 시장에서 타 지역산 대비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주간 대중 수출량과 순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29일 미국 농무성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추가 구매량이 4,200톤이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신규 구매량 기준 중국이 가장 큰 수출 시장입니다. 대중 수출 증가세가 202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의 1단계 합의 내용 가운데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생후 공급량을 상당 수준 늘리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이를 위해서 공급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곡물병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높고 중국의 외식 산업이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어 대중 수출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출이 증가한 것은 주로 일본 올해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이 그래프는 과거 4년간
1월에서 8월의 수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강세고 일본은 미일 무역 합의 후 회복하고 있으며 캐나다, 중국, 홍콩 모두 수출 강세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출이 2021년에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8월까지의 미국산 소고기 수출 증감을 톤수로 나타낸 것이고 녹색은 2021년 추정 증가량입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일본, 캐나다 및 중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출 성장을 주도했으며 미국육류수출협회의 전망에 의하면 2021년에는 중국, 일본, 한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시장에 대한 미국 수출 또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한 해 수출은 2% 감소한 97만 4천 톤으로 전망하고 있고 2021년에는 9% 육박한 증가율을 보이며 10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부산물 제외 기준입니다. 부산물에 대한 수치도 보실 수 있게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일 무역 합의가 1월 1일 발효되면서 불리했던 수입관세의 인하로 미국산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합의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적용되는 일본의 수입관세가 과거 38.5%에서 현재 25.8%로 인하됐으며 향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9%까지 인하됩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외식 산업도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영업시간 단축으로 특히 펍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에 QSR과 캐주얼 레스토랑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았고 현재 회복하고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에도 여행 및 관광 위축과 도심 지역 비즈니스 미팅의 감소가 있었으나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테일 매출은 급증했으며 특히 육류 매출이 8월에도 7% 증가했고 전체 리테일 성장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매출의 성장으로 외식업계 수요 감소가 상당 부분 상쇄되었으며 올해 일본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증가하고 소고기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8월까지 일본의 소고기 냉장용 수입은 5% 감소했고 미국산은 4%, 호주산은 8% 감소했습니다. 수입 추세는 부위별로 다릅니다. 냉장 숏플레이트와 브리스켓은 수입이 증가한 반면 냉장 척 라운드 로인 수입량은 감소했습니다. 냉동육 수입은 3% 증가했으며 이 중 미국산 냉동육이 15% 증가해 호주산이 10% 감소한 부분이 상쇄됐습니다. 냉장육과 마찬가지로 냉동육의 경우도 숏플레이트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숏플레이트 부위는 포장과 배달을 하는 QSR인 규동 소고기 덮밥 전문점에서 수요가 높고 또 가정 소비용으로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리테일 수요도 강세입니다. 호주산 점유율이 가장 높은 소고기 트림육의 경우 수입량이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주산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트림육 시장에 진출하려는 EU,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 등이 이 시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를 비롯한 햄버거 레스토랑은 포장 및 퀵서비스 영업 모델 덕분에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통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고기 냉장 및 냉동육 수입은 미국산이 4% 증가해 호주산의 8% 감소와 뉴질랜드산의 13% 감소를 상쇄하면서 전체 수입량이 작년 대비 1.5%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소고기 냉장육 수입이 11% 증가했으며 이 중 미국산이 15% 증가해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의 리테일 소고기 수요가 강세이며 외식업계의 수요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고기 냉동육 수입은 4% 감소했는데 이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 감소한 것이며 미국산 수입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9월 기준 소고기 냉동육 가격은 미국산의 경우 작년 대비 보합, 호주산은 6% 상승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냉장육의 가격 변동성은 공급망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소고기 가격이 4월과 5월에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공급 문제가 수입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입 가격은 7월에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미국산의 가격 하락과 호주산 대비 유리한 가격으로 인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USMF 전망에 의하면 올해 한국의 총 소고기 수입량이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미국산의 점유율은 올해와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고기 냉장고 수입량은 코로나로 인한 수급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한 차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산 점유율은 64%로 증가했습니다. 부위별로 검역 기준 수입량을 보면 미국산 소고기 물량이 대체로 감소했지만 숄더 클러드는 16% 증가했습니다. 숄더 클러드는 용도가 다양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부위로 불고기용을 포함해 호주산이 미국산의 점유율을 내줬습니다. 호주산 경우 부위 대부분이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단 갈비 수입량은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으로 공급되는 호주산 소고기 물량의 일부가 한국으로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로인 수입이 감소한 것은 연회와 대규모 행사에 대한 제한 조치의 영향과 여행, 비즈니스 미팅 및 관광 감소로 인한 FSR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호주산 트림육 수입이 강세를 유지했는데 퀵서비스, 포장 및 배달을 하는 버거 전문점의 수요 증가에 기인합니다. 주요 아시아 시장을 보면 일본, 한국, 홍콩 및 대만의 곡물비용 소고기 수입량 중 미국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예외였으나 호주산 수입이 처음으로 둔화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리한 관세가 없어진 것이 작년 이후 주요 변화입니다. 세계 소고기 수출은 올해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1년에는 중국의 수요 강세가 지속돼 세계 수출이 6% 증가한 800만 톤 이상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공급국만 볼 때 대중국 홍콩 수출은 올해 최소 8% 증가하고 대중 수출이 강세일 것입니다. 내년에도 약 6% 증가해 23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수출국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대중국 홍콩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특히 중국의 수입 영향으로 세계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주요 수출국의 1인당 소비량이 감소 추세입니다. 이는 수요의 척도가 아니라 공급 가능 물량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국내 소고기 수요는 여전히 강세지만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강세로 인해 미국 내 1인당 공급량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 이외의 수출국, 특히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뉴질랜드의 경우 생산량의 더 큰 비중을 해외로 수출해 국내 공급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해외 고객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 국내로 공급하는 소고기의 물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과 통화 평가 절하로 인해 국내 판매보다 수출 이익이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세계 돼지고기 시장 현황입니다. 당연히 중국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서 중국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의 생산 회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 생산량은 2020년 저점 대비 약 10%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입량은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그래프는 앞서 보여드릴 것과 같은데 단 제품 중량 기준입니다. 수출량을 표기하는 관행 때문인데요. 소비량은 4%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2018년 대비 6kg 감소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육 중량으로 환산을 한다면 ASF 발병 이전인 2018년에 약 5,400만 톤, 2019년에 4,255만 톤, 2020년 저점 기록한 3,800만 톤, 2021년 4,150만 톤이 될 것으로 미국 농무성이 전망합니다. 2021년 생산량은 ASF 이전 대비 23% 감소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S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기준 수입량이 중국 소비의 약 15%를 차지하고 2021년엔 11%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수입 비중은 소비의 5%에 그쳤는데 이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올해 세계 돼지고기 수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840만 톤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대중수출 증가량이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로 일부 상쇄돼 135만 톤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해 세계 돼지고기 수출이 약 8% 감소한 777만 톤이 될 것으로 USMEF는 예상합니다. 대중 수출 감소폭이 다른 시장으로 수출 증가세로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유럽산 돼지고기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첫째, 중국에 대한 최대 공급 지역이고, 둘째, 수출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셋째, 올해 생산량이 0.5% 감소하고 내년에 추가로 감소할 전망이고, 넷째, 특히 독일의 ASF 문제가 있고, 다섯째, EU 내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할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과 브라질은 공급량이 풍부해 2021년에도 완만한 수출 성장세가 예상되고 브라질의 경우 환율 이점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그래프는 소고기와 그래프가 비슷한데요. 중국과 주요 수출국의 1인당 돼지고기 공급량 보여주는 겁니다. 동일한 소비량을 가정을 한 것이고요. 중국은 ASF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IMF 이전에도 하락 추세였습니다. 2020년 저점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국의 단백질 공급원이 소고기, 가금육, 양고기 등으로 다행해줘서 돼지고기 소비가 2014년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경우 생산량이 대폭 증가해 많은 부분 수출했고 국내 수요가 높아도 공급 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육류 소비 시 돼지고기를 선호하고 베이컨과 소시지 같은 편리한 가공 제품 수요가 강세입니다. EU의 경우 올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생산량이 소폭 감소하면서 지역 내 돼지고기 공급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ASF와 중국의 전반적인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해 내년에는 EU 내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와 칠레의 경우에도 수출 강세와 제한적인 생산 증가로 인해 국내 공급이 매우 타이트했습니다. 최근 세계 돼지고기 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9월 10일 폴란드 국경을 넘어 독일에서 ASF가 발견된 것일 겁니다. 독일은 EU의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며 스페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합니다. 이 두 나라는 EU 생산과 수출량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독일의 경우 세계 돼지고기 무역의 약 9%를 차지하고 대부분 대중 수출 물량으로 중국 수입량의 14%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은 한국이며 독일산이 수입산 가운데 약 20%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독일산 점유율이 훨씬 낮지만 독일산 냉동, 벨리, 로인, 그라운 시즌 폭에 대한 주요 수출 시장입니다. 독일은 무역 상대국들이 지역화 개념을 수용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 돼지고기와 부산물이 연간으로 약 100만 톤이 유럽 시장 내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타 EU 수출국과 북미 그리고 남미의 수출국들이 중국, 한국 등의 지역에서 독일산 공백을 메우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ASF 발견 소식이 나오자 독일의 주간 생돈 가격이 14%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체로 안정화되어 10월 중순 기준 전년 대비 30% 하락한 100kg당 132.4유로를 기록했습니다. EU 평균 가격은 작년보다 23% 하락한 100kg당 141유로입니다. EU의 자돈 가격도 미래에 대한 우려를 하락했고요.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EU 돼지고기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후 2021년에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올해 강세를 기록하다가 독일의 ASF 발병 이후 4분기에 위축되면서 2021년에 10%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양돈 산업은 많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ASF가 동유럽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영국과 EU 간에 약 100만 통에 이르는 돼지고기 무역이 불투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위의 Farm to Fork 전략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독일 내 별도의 동물복지 및 환경 규제,
새 노동법에 의한 도급업체 규제로 주로 동유럽 출신에 대한 계약 노동을 제한하는 문제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8월까지 세계 돼지고기 수출은 25%, 즉 145만 톤 증가했으며 모든 주요 수출국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중국이 주도했고 대중 수출이 82% 증가한 412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8월 중국 홍콩이 세계 돼지고기 무역량의 56%를 차지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39%에서 증가한 겁니다. 중국 홍콩에 대한 미국 수출은 2배 이상 증가해 점유율 17%를 기록했습니다. 대중국 홍콩 수출량 가운데 EU산은 55%입니다.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중국 홍콩 이외 지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은 11% 감소한 319만 톤으로 모든 주요 수출국이 중국 홍콩 이외의 시장으로의 수출량을 줄였습니다. 즉 중국이 국내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수입을 늘려 타 지역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 멕시코는 대일, 대미 수출이 증가했고 러시아도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세계 생돈 가격은 9월의 타이트한 공급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ASF 영향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는 가정에서의 돼지고기 소비 증가로 가격이 모두 강세입니다. 남미를 보자면 칠레와 브라질의 경우 큰 폭의 수출 성장으로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되어 가격이 강세입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가격이 눈에 띄게 반등했으며 이는 수출 수요와 함께 베이컨과 햄 등에 대한 북미 리테일 및 QSR 수요 강세에 기인한 겁니다. 멕시코의 경우는 큰 폭의 생산 증가와 미국 달러 기준 무역으로 인한 통화 약세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가격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이후의 경우 독일의 ASF로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가격 추이는 최근 몇 주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수준인데 이는 2019년 초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의 생돈 가격은 키로당 28, 29위안 또는 파운드당 2달러에서 거래되었으며 10월 말 가격 작년보다 25%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10월 중순 기준 키로당 50.56위안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생산 회복에 따른 증가량은 수치화하기 어렵지만 가격 하락으로 인한 회복세를 보입니다. 동시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돼지고기 생산 증가를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2분기 3.2%에서 3분기 약 5%를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입니다. 생돈 가격이 중국은 하락세, 미국은 상승세일 경우 마진 차익 구매 기회는 제한됩니다. 특히 232조 금속 관세 조항으로 인해 미국산에 대해 25% 보복 관세가 적용돼 더욱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 국내산 돼지고기 도매 가격과 수입 돼지고기 가격 간 스프레드가 커 수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많았고 수입업자의 수익에 도움이 됐습니다. 각각의 가격은 작년 최고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가격 스프레드가 커 합리적인 가격의 수입산 돼지고기 냉동육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보다 정상적인 수입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산 육분도체 냉동육 수입이 12월 37,000톤 고점에서 감소해 8월에 2,600톤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본인 햄, 피크닉, 로인, 벨리벗 등 다양한 부위의 냉동육 수요는 유지됐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수입 패턴이 정상화되고 있어 수입업자들이 가격이 유리하고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 시장에서 돼지고기 컷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ASF 영향을 받은 경우입니다. 베트남으로의 돼지고기 및 부산물 수출은 8월까지 90% 증가한 17만 1000톤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주요 수출국과 베트남 시장에 새로 진출한 러시아 등이 수출은 늘렸습니다. 베트남의 생돈 가격도 다소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경제 성장 등에 힘입어 2021년에는 수입 수요는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돼지고기 및 부산물 수입량이 올해 감소해 통관 기준으로 9월까지 21% 하락했습니다. 이는 국내 생산량 증가와 과거 2년간 대규모 수입으로 인한 재고, 외식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12% 감소한 13만 5,655톤을 기록해 수입산 중 미국의 점유율은 증가했습니다. 1월에서 9월 기간 미국의 점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35.8%에서 39.5% 확대됐고요. 이는 통관 기준 데이터입니다. 또 미국산으로 피크닉과 벗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반면 유럽산으로는 주로 벨리를 공급하는데 독일산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공백을 어디서 메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돼지고기 컷이 22% 증가했고 부산물 포함할 경우 17%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 홍콩으로의 수출이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 캐나다, 중미, 카리브, 도미니카 공화국 및 기타 소규모 시장에 대한 수출도 증가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지역으로의 수출 강세가 2021년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대중국 홍콩 수출 감소를 상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US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이 약 16% 증가하고 부산물 포함할 경우 12%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수출은 멕시코, 일본, 동남아, 한국, 남미, 호주 등으로 광범위하게 증가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중국 수출량은 현재 예상하는 수준보다 더 감소할 수 있지만 이 감소폭은 타 지역으로의 수출 강세로 일부 상쇄될 전망입니다. 미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이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세계 돼지고기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생산량은 2020년의 저점에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유럽 상황과 독일에서의 ASF 발병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산의 공급 우위를 둘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량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호주의 소고기 생산량은 내년에 안정화될 수 있겠으나 대체로 감소해 작년 대비 최소 15%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변수입니다. 미중 간 1단계 합의에 따라 소고기 분야 시장 접근 차원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대중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중국의 수입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생우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미국산을 포함한 돼지고기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번입니다. 미일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인하 조치가 올해 적용됐고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추가 인하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시경제 관련해서는 우선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미주 지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시아 상황은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 편입니다.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잘 돼 시장 여건이 양호하고 경제 성장률이 더욱 개선될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외식업계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미국산 적색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2021년에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